그때 그 사람은 불안하게 엮여버린 너와 내 사이 어디부터 어떻게 널 불러야 할까 네가 자꾸 아른대는 요 며칠 사이 내 마음 어디로 갔나 유난히 긴 하루하루를 보내다 우연히 마주친 아름다운 명화들에 우리는 시선을 빼앗기곤 하는데요. 비록 그 창조주는 죽어 사라졌어도 작품에 담긴 마음만은 영원히 살아 몇 세기가 지나도 바래지 않고 마치 생명처럼 빛을 발하죠. 오늘 저희는 찬란한 명화의 뒷면에 담긴 애석하면서도 어쩐지 자주 하게 되는 화가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오늘의 그림 기스타브 카이보트의 비오는 날 파리 거리입니다. 참지 못해 이야기하면 그땐 어떡해 널 어쩌면 좋을까 저 양반이 인상파라는 그 이상한 그림 그리는 작자들에게 전시비를 대주고 같이 어울려서 그림도 그린다며? 급떨어지게 저게 무슨 짓인가? 재산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파리 최고의 부자 귀스타브 카유보트.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괴짜 금수저라 불렸습니다. 둘 사이 손을 잡아버려주면 좋겠어 날 좋아한다 얘기하는 네 눈이 내 기분 탓이라면 이걸 어떻게 널 사랑한단 말을 담은 나의 입술이 꼭 참지 못해 이야기하면 그땐 어떡해 널 어쩌면 좋을까 숨이 차올라 걸음을 멈출 때 엉켜버려 가끔 숨을 멈출 때 잊고 있던 슬픔들이 밀려와 참을 틈 없어 맺혀버린 눈물 시간을 조금 더 빨리 달아놨죠 뜨거운 빛 금수저를 넘어 다이아 수저를 물고 태어난 남자 카유보트. 하지만 그는 이상한 그림을 그리는 거짓골 화가들과 어울리며 용돈을 주고 그림을 사주곤 했는데요. 덕분에 그 화가들이 살아남아 훗날 인상파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남긴 했지만 급떨어지는 그림 취급을 받던 당시에는 괴짜스러운 일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카이보트 자신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평생 놀고 먹어도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당장 작품을 팔아야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처럼 그림에 매달리고 전시 준비를 할 땐 직접 땀을 흘리며 일했죠. 흐트러진 맘 한 번 더 잡고서 불안했던 시선들을 지우면 멈출 틈 없어 너를 향한 고백 시간을 조금 더 빨리 달아놨죠 나를 태우고 저 멀리 날아갔죠 눈부신 카유보트는 부자 아버지 덕에 부유한 환경에서 모범생으로 자라 변호사 개업 면허까지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재산에 비하면 변호사 수입은 푼돈 수준이었기에 돈을 벌기보단 어릴 적 좋아했던 미술을 배우려 파리 국립고등미술학교에 가벼운 마음으로 입학합니다. 당시 파리의 부유한 젊은이들은 안온한 일상을 보내며 그저 밥 먹고 수다 떠는 것이 전부인 지루함과의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카이보트가 봐왔던 상류층 젊은이들은 매사에 무기력하고 시큰둥했습니다. 그런데 카이보트, 가벼운 마음으로 입학한 미술학교에서 모네, 르누아르, 마네, 드가와 같은 에너지가 넘쳐나는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차가운 터널 끝에서 내 손을 잡고 고장난 기억에 주문을 걸어
그들은 가난하고 행실이 불량한 데다 화풍도 거칠었지만 맨지목으로 세상을 헤쳐나가는 젊은이 특유의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이들이 내뿜는 삶의 에너지는 카이보트의 가슴을 끌어오르게 했는데요. 한 번 사는 인생, 저들처럼 자신을 불태우며 살아야 한다. 이때부터 카이보트는 인상파 화가들과 어울리며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낮이 밝아도 아무 문제 없어. 겉에는 언제라도 질 수 있으니까 걱정 마. 12시간 정도만 기다리면 저녁은 돌아와 주니까 baby don't worry 시간은 많아. 남은 인생 다 숨길 거니까. 밤이 찾아오는 하늘처럼 어두워질수록 불이 붙어. 다시 새벽 노을이 찾아올 때까지 we get it on. 하지만 카이보트의 화풍은 인상파보단 사실주의에 가까웠는데요. 그가 화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실주의 그림을 그려 권위 있는 정통파 전시인 살롱에 작품을 내놓는 게 지름길이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들끓는 열정은 딱딱한 살롱보다 파리 길거리의 인상파 전시장에 더 잘 어울렸습니다. 1876년에 열린 인상파의 두 번째 전시회에 초청받은 것도, 인상파 전시가 열릴 때마다 적잖은 비용을 댄 것도 이 때문이었죠. Ready, babe, 1, 2, 3, 4. 예전에는 다 싫었던 너 앉아. 대단한 손을 놓지 마, baby. Ready, babe, 1, 2, 3, 4. 여기 정리는 goodbye. 365, 24/7. used to be givers 사랑을 건넸고 세상을 받았지. 일은 인생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돈만 많으면 일을 관두고 싶다고들 하지만 일은 자신의 가치와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살아가는 보람을 주는 원천이 되기도 하죠. 평생을 일할 필요가 없던 카이보트가 노동을 동경했던 건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는 상류층 화가로선 이례적이게도 노동계급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또 그 자신이 그림을 그리는 방식도 아주 공을 많이 들이는, 그러니까 예술보단 노동에 가까웠는데요. 미술평론가 귀스타브 제르푸아는 그의 그림에 부자의 취미나 아마추어 수준이 결코 아니다, 집착이라고 할 정도로 필사적으로 그린다 라며 평가하기도 했죠. 막대한 부에 일을 좋아하는 것이 잃지 않은 이른바 덕업일치의 삶을 살며 부족함 없어 보이는 그의 발목을 잡은 건 아이러니하게도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었습니다. 그는 인상파 화가들에게 좋은 친구이자 후원자였지만 마음을 털어놓기엔 다소 부담스러운 존재였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그를 부잣집에서 태어나 편하게 산다며 수군댔죠. 밤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느낌이 왠지 원망스러워. 괜히 또 전화 걸어봐. 너도 나와 같은 맘일까봐. 나 지금 센지 천장만 바라봐. 아무것도 없는 바탕에 그림 그려봐. 나 지금 센지
점차 카요보트는 그림에 흥미를 잃습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과 우표 수집이나 보트 설계 등의 새로운 취미를 찾아다녔죠. 재밌는 건 그가 이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낸 것인데요. 실제로 카요보트의 우표 컬렉션은 대형 박물관에 전시돼 있죠. 하지만 취미를 함께하던 막내 동생이 결혼해서 그의 곁을 떠나자 카요보트는 인간관계의 무상함을 느끼며 지긋지긋한 파리를 떠나 북서부의 작은 마을에 자리를 잡습니다. 찾아오는 네 느낌이 왠지 원망스러워 괜히 또 전화 걸어봐 너도 나와 같은 맘일까봐 나 지금 센지 천장만 바라봐 아무것도 없는 바탕에 그림 그려봐 나 지금 센지 좁은 내 방 한 칸 그리고 이곳에서 그는 친한 인상파 화가들과 종종 왕래하며 조용히 여생을 보내다 45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죠. 평생을 풍족하게 살았지만 물려받은 재산에 가려 노력과 재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카요보트. 하지만 세상을 떠난 뒤에 세상은 그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온화하고 사려 깊으면서도 열정이 넘치는 19세기 말 파리의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그린 화가로 말이죠. 밤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네 느낌이 왠지 원망스러워 괜히 또 전화 걸어봐 너도 나와 같은 맘일까봐 발길이 닿는 곳 하나하나 피어나 어느새 환해진 그곳에 넘어설 무엇도 뒤처지는 걱정도 어느새 멀어진 그곳에 난 그런 꿈을 꾸어요. 카요보트의 작품은 재평가받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1894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작품이 재조명받기 시작한 건 1960년대였으니까요. 당시 천대받던 인상파 그림에 돈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마저 투자한 카요보트는 혁신가입니다. 세상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걸 처음 시도하는 것은 혁신이니 혁신가라는 미쳤단 소리를 듣기 십상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꺾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고집해 혁신을 완수한 인물인 그를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바라보는 곳 거기서 웃을 수 있을 때 그런 나를 믿어요. 날 사랑해줄 수 있는 내 모습을 지금 다 울어도 슬픈 게 아니죠. 아픈 마음이 타고 가는 일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려는 당신에게 오늘의 이야기가 힘이 되었길 바랍니다. 어디까지 온 건지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기획연출의 보도부 장은빈, 기술의 기술부 이지인, 그리고 진행의 아나운서 강동재였습니다. 내 삶이니까 내 길이니까 VOH